네, 어도비 전자서명 솔루션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문서나 공문, 기한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창고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또 수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검색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부터 추가가 되고 있는 이제 페이퍼리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법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서 사설인증 기관들은 많이 바뀌는 추세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 전자서명법이 이해 및 쟁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쓰고 있는 저희가 그 공인인증서 방식이죠. 이 공인인증서 방식은 거의 뭐 독보적이죠. 딱 정해진 어떤 그 틀에 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기술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최신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인증 기술을 통해서 적용하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이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이제 너무 딱 정해진 특정 기관 내에서 만든 솔루션이 아니고 이제 민간의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만든 솔루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법적인 효력을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춰지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식과 외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 자체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자 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서명 제도를 이제 민간 기술에서 이제 좀 기술력이 높은 이제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전자서명은 계속 도입이 될 것이고 공인인증서 수단에서 이제 어떤 사설 인증기관 그리고 안정성 국제 공인 표준 규약에 근거한 이 기반으로 이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게끔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은 점점 더 간편해지고 저희가 모바일이나 타블렛, PC 어디서든지 그리고 서명과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 법적인 이슈도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독특한 상황이죠. 전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저희가 비대면 설명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이나 뭐 일본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것들 뭐 은행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또 법적인 효력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전자서명이 좀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서명은 필요한데 우편비로 발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학교 같은 경우에 뭐 1000명의 학생, 10,000명의 학생한테 어떤 서명을 받거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은 우편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자서명이 된 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명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이제 우편 발송 같은 경우는 우편을 발송하고 우편을 확인하고 사인하고 또 다시 한번 보내야 되죠. 제발 이제 그 발송인한테 또 우편을 발송하고 또 우편 확인을 또 하고 또 문서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잘못되면 또 다시 하라고 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치더라도 이 문서를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창고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기 위해서 또 스캔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기반으로 문서를 발송을 하고요. 사인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 이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감사 리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런 문서 같은 경우가 좀 효율적입니다. 이제 보안서약서, 개인 수집 뭐 동의서 같은 것들, 그리고 연봉근로계약서, 그리고 기타 뭐 반복적인 문서들이 있죠. 그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내용이고 사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읽기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문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200명한테 4개의 문서를 발생하게 되면 800개의 문서가 나오게 되죠. 뭐 등교표대로 처리하게 되면은 5,200원 곱하기 200원 하게 되면 100만 원. 또 인건비 들어가죠. 문서 창고비 들어가죠. 이 비용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이 필요한 건데, 이 전자서명은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먼저 이제 사원이 팀장한테 발송을 하고요. 팀장이 뭐 대표한테 발송하는 이런 순차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패턴으로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대 다수로 이제 개인정보동의서나 단순문서 같은 경우 사인이나 법적 기록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1대 다수로 작업을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발송이 됐고 언제 완료가 됐고 언제 최종적으로 서버에 보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PDF 문서로 보안 처리가 되면서 리포트를 뽑아주게 됩니다. 감사 리포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된 문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데이터가 어, 다 처리가 됩니다. 웹 브라우저 웹 기반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문서가 발송됐고 몇 건이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누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다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사인은 이제 뭐 연간 60억 개 이상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수는. 네, 그 글로벌적으로 아주 탑에 위치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의 어떤 그 개방형 디지털 서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한 전자 서명 관련 법규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도비 사인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이 솔루션을 딱 봤을 때 작업이 뭐 이렇게 쉽지 할 정도로 간단한 그리고 간편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산업별 국제 표준에 준수하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 합법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라마다 차이는 좀 있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서명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메일 기반으로 발송을 합니다. 뭐 휴대폰으로 발송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메일 기반으로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명을 하는 사람은 사인을 직접 하게 되고 이 문서는 자동으로 전송이 되면서 최종 발송자가 문서를 보관하는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근거가 다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전자서명이 관련이 돼서 기준법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EU의 이제 전자지침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법규 부분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전자서명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 이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양한 인증기관들의 규격을 딱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보안 규격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뭐 우리는 뭐 이쪽 근거를 따지겠다. 우리는 뭐 어떤 의학 기준을 따지겠다. 우리는 뭐 FR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도비는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시더라도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사인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요. 사인이 있고요. 사인을 발송하게 되면 데스크탑, 모바일 디바이스, 웹 다 손쉽게 서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하고 간편하게 서명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문서가 또 자동으로 다 축적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명 필드 양식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필드를 만들 수가 있어서 뭐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거기다 회사 이름, 뭐 선택, 뭐 이제 퀴즈처럼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요. 이제 어도비 사인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여기 관련된 이런 그 URL 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서버 안에서 모든 부분이 관리가 되고요. 이제 실제로 전자서명을 발송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샌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서명을 하는 사람은 모바일 같은 곳을 통해서 손쉽게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의 활용 범위는 뭐 교육, 인사, 구매, 법률, 마케팅 등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가능한 솔루션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어도비 사인이 글로벌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API를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되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교육기관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탑 위치에 있는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돼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설명 및 체크 알람. 그러니까 첨령한테 문서를 발송했을 때 누가 했고 안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람을 통해서 다시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세계 각국의 전자서명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 개인거래, 인사 등 다양한 문서거래, 계약서 거래 시에 유용하고요. PC, 타블렛,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명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셋 등 다양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어떤 솔루션과도 연관해서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문서를 보관하고 감사를 추적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도비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어도비 사인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용과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고요. 이제 개발이 필요한 경우, API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버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비즈니스에 가지고 있는 모든 버전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비 사인의 어떤 그 가격 형태는 이제 그 유저 베이스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트랜잭션, 거래당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1유저 단위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150개의 전자문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건당 진행하는 패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유저 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2유저를 구매하게 되면 300개의 전자문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전화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키셔야 이제 그 전자서명 문서를 보낼 때 전화인증 같은 방식들,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격직 부분들은 이제 영업사원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디스카운트된 가격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비 사인에 관련된 API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통합 솔루션들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제가 문서 링크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험 버전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예, 그 회원가입만 하시게 되면은 14일 동안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비즈니스 버전이고요. 개발 쪽은 아니고 테스트 용도로 이제 이러한 워크플로우구나,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어도비 사인이고요. 제가 잠시 후에는 다시 이제 어도비 사인의 이제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